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돌아가면 이거는 진짜 북한에 있는 분들의 죄를 짓는 거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손 들었어요. 딱 손 들고 딱 이제 그 노스 코리안으로서 한마디 해도 되겠냐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딱 집중이 되고 그래 잘했다. 저를 보고 go ahead 그러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일용 씨는 많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국도 많이 다녀보셨겠네요. 주로 활동하러 간 곳은 미국에 좀 여러 번 갔었어요. 꽃제비. 이제 구독자분들 꽃제비 다 아시겠죠? 그치, 꽃제비 알죠. 전문가 되셨습니다. 그 꽃제비가 북한 아동인권을 보여주는 가장 그 사례잖아요. 그래요. 실제 그 멤버들이 꽃제비 출신들도 있고 해서 꽃제비 재연극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막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이제 영어로 바꿔서 미국에서 이제 꽃제비 재연극을 했었어요. 백악관 앞에서도 하고. 반응이 미국 사람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희가 하는 영어가 얼마나 뭐 잘 들렸겠어요. 그래. 그치만 첫 공연에서 저희가 갔을 때 대학이었는데 한 300명 정도, 한 200명인가 들어오시는 공간이었는데 100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겠다고? 네, 그래갖고 막 의자 사이사이 앉고 막 그랬는데 끝나고 전부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쳐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정말 큰 도전과 격려를 받았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격려를 받아서 6일 만에 7개 주를 다니면서 열 몇 번의 공연을 한 거예요. 그 큰 땅덩어리를? 네, 그러니까 막 다녀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때는 그냥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코피 막 나고. 그래요. 땅덩어리도 적당히 커야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정말 그때는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오래 있으면서 날씨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진짜 이게 미국이구나. 너무 좋다 하고 뭐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는 DC 워싱턴 쪽으로 갔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아무나 만납니까? 이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만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왔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북한 인권 활동을 막 하다 보니까 북한 인권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본부가 있어서 3개월 정도 미국에 다니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연설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알리는 그 활동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미국 국무부에서 스피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스피치가 끝나고 그 직원 한 분이랑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할 거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일 것 같은데 네가 와서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냐? 라고 제의가 들어온 거죠. 미국에서 섭외가 왔군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영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어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를 알아도 막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요. 다니던 교회도 외국인 교회였어요. 외국인 잘 만나고 또 고등학교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그래서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영어 언어 장벽보다는 어떻게든 거기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영어를 잘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에 관심이 가는 거군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 한 명 붙잡아서 밤 12시 넘게까지 집에 안 보내고 연설문 이거 빨리 해줘 도와달라고 부탁했구나. 참 감사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연설문 같이 도와줘서 이제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미국에 갔어요.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날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1000명 정도 모인 데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설을 하게 돼 있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그 연설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냥 중요한 정치인 한 명 만날 건데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을 거다. 어머, 트럼프 만나려 30초에 무슨 말을 해요?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로는 너무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해서 막 호텔방 혼자서 막 이러고
딱 이제 막 거울 보면서 I'm thankful 막 이러면서 영어 막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첫 번째로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이 1000명 앞에서 내가 10분 동안 얘기하는 거랑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어도 30초를 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1000명이 훨씬 낫지. 그래.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막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저도 거기서 뭐 기도하면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죠. 내가 그 스피치 취소됐지만 그 회의가 뭔지 일단 가보자 라고 하고 갔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헐.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 그래. 근데 또 한 번 화가 나는 게 아니, 뭐야. 진짜 이게 뭐 드라마예요. 위기가 뭐 여러 번 있어요. 그 증언자들을 한 30명, 20 몇 명 가까이 이렇게 병풍 세워놓고 기자회견만 낭독하고 끝나는 거예요. 헐. 그래서 저는 아니 만나게 해준다더니 연설문 입고 나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 또 순간 이게 빡! 그래, 약속이 다르잖아. 네. 이제 다행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보좌진한테 우리 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30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랬냐고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있다가 이제 생각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돌아가면 이거는 진짜 북한에 있는 분들의 죄를 짓는 거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손들었어요. 딱 손들고 탈북자로서 한마디 I north Korea! 네. 그랬어요? 이제 그 노스 코리안으로서 한마디 해도 되겠냐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딱 집중이 되고 그래. 잘했다. 저를 보고 go ahead 그러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약간 화이트아웃 완전 머리가 백지되고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말했는지. 네. 그럼 막 그냥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수하고 호텔방에 돌아왔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 북한에서 어떤 종교 탄압이 있고 우리 고모네 가족이 이제 크리스찬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가 계시고 그렇지만 막 그런 탄압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걸 딱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다행이다. 이 사람한테도 전해서 라고 하고 왔는데 감사하게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봤더라고요. 그 뉴스로 나왔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1000명 앞에서 말했으면 1000명이 듣고 끝났겠지만 그 상황들에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더 크게 네, 사용을 하셨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게 돼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 다녀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만난 사람 막 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많이 저를 높여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감사하죠. 감사하고 저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고 북한의 주민들의 아픔 때문에 제가 간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언젠가는 그러지 않아야 될 일인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픔들이 없었다면 제가 그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런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요. 네. 그래요. 아이고. 그 미국에서의 시간들이 정말 갈 때마다 좋았던 것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권태감이 있어요. 네. 왜냐면 딱 북한 혹은 북한 인권 얘기 꺼내는 순간 통일 꺼내는 순간 또 약간 70년 동안 바뀐 게 없는데 뭐, 정치적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탁탁 막힘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이게 스피치를 막 하고 있으면 막 눈들이 반짝반짝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고 이제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내 얘기를 듣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나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격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들을 어떤 자신의 이런 커리어라든가 그런 것에 사용하지 않고 딱 그 본질이 우리 저 북한의 동포들을 향해서 있어가지고 제가 누나니까 이런 표현 좀 쓸게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누나 얘기해야 되잖아. 큰 누나는 어떻게 데려왔어요? 큰 누나가 그 주찬양이거든요. 네. 원래는 아버지가 이제 큰 누나를 거기에 남겨두려고 했었어요. 너는 이제 혁명 동지다. 이제 우리가 조국이 통일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 너가 거기서 거기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힘든 동지를 자 그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그 누나도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또 감사하게 그 순종이 귀한 복이 됐는지 이제 누나가 한국에 올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여러 상황들이 막 맞물리면서 탈북하게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서 누나도 거기서 그 대학을 다니다가 알겠다 그러고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감시가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죠. 온 가족이 다 없어지고 딱 한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추격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어서 막 어떻게 묘사는 못 해드리겠지만 중국에서도 한번 잡혔었어요. 어머. 잡혔는데 감사하게도 그 누나랑 같이 잡혔던 친구 한 명, 두 명은 구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는 저랑 둘째 누나가 아니라 큰 누나가 먼저 한국에 오기로 돼 있었어요. 큰 누나가 그때 18살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동생들이 먼저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누나가 사실은 양보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놓고 한국에 보냈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좋으니까 되게 좀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와서 이제 학교 다니고 했지만 제가 비보이나 이런 힙합 문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비보이 연습실도 다니고 그때 또 이 좀 안 좋은 동네 형들을 막 알게 돼가지고 그 뭐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래서 그때 이게 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머리도 막 이러고 막 교복 바지 막 줄이고 그러고 이게 또 사춘기를 한국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뭐 가출도 하고 가출해서 어디 갔어요? 제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출해서 친구 집 다 들었어요. 뭐 인천, 뭐 경기도 뭐 하루 자고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핸드폰을 다 켜봤는데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니까 와라. 그래서 이제 스멀스멀 기어 들어갔었는데 참. 근데 이 가출했을 때도 웃겼어요. 부모님은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보시니까 그래 북한에 가출이 어디 있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면 담당 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아들이 없어졌다라고 실정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은 특별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납치된 줄 알고 그날 저희 그 아파트가 봉쇄되고 경찰차 3대 오고 폴리스 라인 치고 총 들고 형사님들이 8층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 가출이었던 거죠. 문화 차이였었는데 어머니가 이게 그걸 잘 설명을 못하니까 겪어 못 보셨던 처음의 문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했는데 뭐 이제 누나가 한국에 딱 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는 목숨 걸고 먼저 보내놓은 동생 놈이 기껏 보내놨더니 한국에 와 보니 이러고 있네. 날라리에 제대로 빠졌구나. 그때 누나가 저를 딱 보는 그 눈빛이 너무 실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족이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럼요. 그래,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왔구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일령 씨, 큰 누나, 작은 누나. 축하드려요. 진짜 축복받은 집안이네요, 진짜. 그래서 참 여전히 헤어져 있는 가족들 또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있는 분들 이렇게 보고 하면 참 그렇죠. 마음이 많이 가족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저놈의 이 체제 때문에 우리가 갈라져 있어서 함께 빨리 모여서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